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컨텀즈 2022, 2010에 비해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010년도와 2020년도 이컨텀즈는 그다지 변한 거는 별로 없고요. 예, 지금 설명드리는 요 정도, 아주 그냥 가벼운 정도의 변경만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변화는 첫 번째, D 조건의 변화예요. D 조건. 예, 보실게요. D 조건이 DAT 조건. 2010년도에는 DAT 조건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삭제되고 DPU 조건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컨텀즈 11가지 조건의 수록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DPU가 먼저 나오고 DAP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DPU가 나오고 그 다음에 DDP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DAT가 사실은 삭제됐다고 그랬지만은 약간 내용이 변경이 되면서 DPU를 명칭이 바뀐 거예요. 근데 2010년도 거에는 DAT가 먼저 나와 있었거든요. DAT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DAP가 여기 나왔었는데 이 자리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가 DAP보다 DPU가 조금 많다라는 거죠. 뭐가 많냐면 양아지에서 양아지에서 그 창고 앞에 도착한, 그러니까 목적지 앞에 도착한 차량에서 내리는 비용을 얘는 포함하지 않은 거고 요거는 내리는 비용을 포함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셀러가 DAP 조건이면 어디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거냐면 한국에 있는 공장에서부터 바이어 공장까지 가서 그 운반된 차량으로부터 내리기 전의 상태에서 딱 멈춘 상태에서 인도를 해주는 거고, DPU 조건은 내린 상태에서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이제 차량이다 그랬을 때 여기서 딱 공장이라고 보면 여기 딱 멈춘 상태에서 여기서 만약에 인도해 준다 그러면 DAP고요. 만약에 이렇게 공장에 내리는 상태에서 인도해 줬다 요거는 DPU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예, 예. 자, 그 다음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쵸? 그 별거 차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CIF 조건과 CIP 조건의 매도인의 부호 수준이 변경이 됐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구분은 안 했었는데 지금은 2020에서는 CIF 조건일 경우에는요, ICC나 ICC FPA, 그러니까 신약관이면 C, 구약관이면 FPA, 제일 담보의 범위가 낮은, 그러니까 보험료가 제일 낮은 거에 들이면 돼요. 누가요? 셀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쵸? 근데 CIP 조건 같은 경우에는 최대 조건으로 부호를 해야 돼요. 그래서 A 조건이나 올 리스크 조건으로 부호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각 조건의 조항의 순서가 지금 조정이 됐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2010년도에 보시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셀러와 바이어 의무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순서가 2000 예, 예, 넘어가니 2020년도께 보면 이 순서가 좀 바뀌었다라는 거죠. 2번도 바뀌고 3번도 바뀌고 이거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자, 그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네, 다시 가서 보시면 그 다음에 FCA 조건 4번 FCA 조건 본선 적재 표기가 있는 선화증권 요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본선 적재 표기라 하면 온보드하고 날짜를 이렇게 기재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비용에 대한 규정이 예, 뒤로 밀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 3번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예, 조항 순서가 조정이 됐다 그런 얘기고요. 예. 그 다음에 FCA 조건과 D 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자가 운송이 허용이 됐다. 원래는 임금탐지에서 운송 그러면 운송인한테 맡기도록 그렇게 일반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자가 운송도 상관이 없다. 근데 지금도 다 자가 운송을 해요. 예. 여유가 있다면 뭐 트럭이 있다면 뭐 자가 운송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운송 의무 및 비용 조항에 보안 관련 조건이 추가가 됐다. 그 다음에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explanatory note for user 이게 이제 새로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정리해 드릴게요. 인가통제 2020은 2010에 비해 변한 게 거의 없어요. 변한 게 없고요. 그러니까 2010년도 거 아시는 분들은 2020년 거 예, 특별히 뭐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다만 DAT 조건이 DPU 조건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DAT 조건일 때는 셀러가 어디다 갖다 줬냐면 터미널까지 갖다 줬거든요. 근데 DPU 조건으로 바뀌면서 터미널을 포함해서 목적지까지 이게 조금 바뀐 내용이에요. 나중에 이건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그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CIF 조건과 CIP 조건일 때 부부하는 수준이 변경이 됐다. 이것도 특별히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예. 왜냐하면 보통 보험에 들 때는요. CIF건 CIP건 되게 들면은 A나 아니면 올리스크에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A나 올리스크에 들면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받느냐? 이거는 보험회사의 면책사항이 아닌 것은 다 예, 어떤 경우라든지 보험금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만약에 암보험으로 따지면 A다 그러면 이거 전체 암에 대해서 암만 걸렸다 하면 지불하는 것처럼 사고가 났다 하면 예,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A나 AR이다라는 거죠. 이 차이는 뭐냐? 이거는 AR이라는 거는 이거는 보험증권의 약관이 예전부터 쓰던 게 있어요. 그거 구약관이라고 그러고 그걸 약간 심플하게 만든 게 신약관이거든요. 그랬을 때 요 조건의 명칭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심플하게. 거의 비슷해요. 내용은. 담보하는 범위는. 예. 나중에 이건 보험 시간에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인건탐지 2020의 변경 내용이다. 큰 거 없다. 다른 거 큰 거 없고 DAT 조건이 삭제되고 DPU 조건이 대체가 됐다. 차이는 뭐냐? DAT일 때는 셀러가 운송을 해야 되는 인도를 해야 되는 그 범위가 어디였었냐? 터미널이라면 공항이 됐건 항구가 됐건 고속버스 터미널이 됐건 기차역이 됐건 거기까지인데 DPU 조건으로 바뀌면서 이게 최종 목적지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걸로 바뀌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2번 이것도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나머지는 뭐 조항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고 별거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2020을 쓰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아직도 2010년도 거 그대로 쓰는 경우들이 훨씬 많더라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좀 빨리 끝났네요.